자, 오늘은 갑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갑진일주에 앞서서 갑목을 해석할 때는 먼저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목이 생목으로 작용을 하면 생산성이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생산성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사목이 되면은 상징성이 중심이 되니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일간뿐만이 아니라 사주에 갑목이 있다고 할 때 그 갑목의 상태에 따라서 성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이냐 자존심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갑목이 일지로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갑진일주가 되면은 이 진토라는 것 안에 무엇이 있나를 뜯어봤더니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잡초와 개수라고 하는 양분이 있고요. 정기인 무토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갑목 입장에서는 풀도 조금 나 있고 안에 양분도 가득하고 축축하게 젖어 있고 이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죠. 자, 따라서 갑진일주는 생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갑진일주가 생목이니까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타고났겠네요. 자, 여기에서 해석이 출발하는 거예요. 진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변화가 잦다 또는 변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땅인데 변화가 많대요. 자, 그러면 이걸 부동산으로 바로 적용시키면 뭐예요? 부동산 개발과 황무지를 개간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냥 진토 이러면은 이렇게 개발이나 개간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갑목이라고 하는 포크레인이나 삽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목극토를 하니까 진토를 뒤집어 엎잖아요. 삽질해서 땅을 헤집는 모양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갑목이 진토를 다루는 능력이니까 이런 것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코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편안하게 만든다. 진토가 갑목을 편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토가 아니라 술토라고 하는 단단한 땅이었으면은 이 갑목은 뿌리 내리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웠을 텐데 이 진토는 부드럽기 때문에 갑목이 마음 편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편안함을 갖고 있다. 이것은 느긋하고 여유로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진일주는 생각보다 예민하거나 까칠하거나 성격이 뭐가 낮거나 이런 기질은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무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향이 편재로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재라고 하면은 재물을 다루는 감각이 뛰어나다, 돈을 잘 만진다, 혹은 이제 투자나 재테크를 할 때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얘는 좀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편안함과 느긋함이 있기 때문에 쟤를 다루는 감각이 무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빨리빨리 투자하고 빨리빨리 수익 내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미 하려고 할 때는 늦었어요. 결국에는 이 편안함이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모양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느긋하게 대피합니다. 이런 명들은. 거기에 심지어 일지는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와 관계가 너무 편하다. 이 말은 결혼하면 부모님보다 배우자 우선이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진일주는 결혼 전에는 효도도 하고 말 잘 듣는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바로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부모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일지가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배우자가 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가 생산성을 올려주는 진토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 배우자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날 때 그 사람이 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살다 보면은 점점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갑목 입장에서는 부를 빨리 축적하느냐 천천히 축적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병화입니다. 양지 바른 땅에 나무가 있으니까 일조량만 뒷받침이 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잘 자라서 열매를 듬뿍 맺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재가 많다고 해서 돈이 아니라
화가 발달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게 갑진일주에는 제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질적으로 진중의 개수까지 나와서 양분이 대놓고 천간까지 나와 있으면은 개수가 수생목을 하죠. 영양분이 좋겠죠.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일조량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병화가 있으면 불을 이룰 수 있는 그릇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수가 있으면은 불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 개수가 병화를 극하는 상황이 오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갑목을 사이에 두고 개수와 병화가 다 있으면은 그냥 타고난 부자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좋은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무언가를 치열하게 한다거나 고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는 명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상적인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각 오행이 어떤 식으로 갑진일주에 발현되는지 알아야겠죠. 금이 있으면은 관살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재생관, 재생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명들은 조직에 부합하는 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직장생활 잘하는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관이 있으니까 재생살에서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왜? 진토가 있잖아요. 진토가 갑목을 편안하게 한다니까요. 재생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갑목은 진토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대신에 살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나 화가 있어야 한다가 되죠. 금이 발달한 명에서 갑진일주가 수나 화가 없으면은 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고생하고 버텨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군대 생활을 하든 좀 버티고 짬이 차고 연륜이 생기면은 편해져야 되잖아요. 익숙해지고. 근데 수나 화가 없으면은 편해지지 않아요. 특히 수가 없으면은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만큼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처럼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강한 명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수는 임수든 개수든 가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가 발달하게 되면은 일조량이 크다, 생산성이 높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으로 뭐예요? 돈 잘 버는 방법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아무리 강해도 모두 설기해내고 화생토로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많다고 불바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화가 많으면 뭐가 문제예요? 욕심쟁이가 되죠. 편재라고 하는 일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력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서 대출 끌어와서 감당 안 될 정도로 일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있어야 적당히 욕심 부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가 없으면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빚이 많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화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늦춰주는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토가 많아서 제다신약이다 나쁘지 않다고요. 이 토를 저 갑목은 어떻게 해요? 개발할 땅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할 일이 많다. 그냥 이것뿐이지 이걸 가지고 제다신약이니까 돈이 없다, 뭐 남들한테 뺏긴다, 호구짓 한다,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토가 많은 경우에는 뭐만 보면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화가 있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화가 있으면은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한 것들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로 보는 거예요. 자, 수화만 발달하면은 토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혼자 다 해야 돼서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업을 하든 시켜서 직원한테 맡겨서 하든 이러면은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비겁이에요. 근데 이 비겁이 화나 수를 대동하지 않으면은 일을 잘하는 비겁이 아니라 일 못하는 비겁이죠. 부자와는 인연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와 수를 가진 상태에서 비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이 갑진일주는 부자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이 잘 맞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개발하거나 바꾸거나 개간하거나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갑진년이니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가 많으면은 재극인된 거죠? 이거는 조금 불편해요. 만약 진중 개수가 나오면 주변에서 잔소리 한다 마냥 편제가 편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더욱 게으르게 만든다. 안 그래도 이 갑진일주가 둔감하고 편해가지고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게으르게 만들죠. 나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배운 것 많고 자격증 따놓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쓰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명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장롱면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쓰기 위해서는 화를 대동한 토가 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로 준비해 놓은 것들, 자격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주에 목이 많아요. 쟁제라고 하죠. 일지에 있는 제잖아요. 아무리 천간으로 간목이고 을목이고 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거니까 일지에 있는 거라서. 을목이 나오면은 진중을목이니까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을목도 생목이고 간목도 생목인데 이들은 생산하는 영역이 각각 달라서 오히려 이득이 되지 쟁제한다고 뺏기거나 잘못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지로 양인이라고 하면은 묘라고 하는 겁재가 올 건데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왜? 이 묘는 내 거인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덤벼들어서 뺏기지는 않겠지만은 이 재가 겁재에게 붙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올 때 이제 투자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배우자 바람 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엄한 짓 하는 거 조심해야겠죠. 오로지 두려워할 것은 묘이다. 대신에 사주에 금이 강하다.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갑진일주를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편안함이 주는 여유가 있다. 이 편안함이 주는 여유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장 환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제가 주는 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외향적이라는 것은 사주 구조에 따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것에 외향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직업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돈 준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미있게 느껴야지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부부간의 궁합이 좋다는 겁니다. 사주가 토가 가득하지 않는 이상은 갑진일주는 대부분 자기 배우자와의 애정지수가 매우 높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대인관계 하면서 우리 배우자만큼 나를 의지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갑진일주는 가장 큰 복인데, 갑진일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국에는 극복한다는 데 있어요.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갑진일주가 아무리 큰 사건을 만나도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쿨하게 넘어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받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도 나중에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쿨하게 넘어갑니다. 이 다 진토가 주는 편안함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다음 일주를 뽑아 봐야겠죠. 12개 나왔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김요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